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앞산에 올랐다가 아지트 쪽으로 내려가서 들길 쪽에서 햇볕 좀 쬐다가 다시 산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한민국을 후끈 달아오르게 한 봉준호 감독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현지 시간 9일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로스앤젤레스 돌비 극장에서 그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었던 거 다들 아시죠? 미국 여행 갔을 때 돌비 극장 그 스타들이 레드 카펫 걸어 오른다는 그 계단 걸어 올라봤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 계단을 걸어서 봉준호 감독도 올라갔겠죠. 우리나라 배우들도요. 최고 권위상인 작품상을 비롯해서 감독상 그리고 각본상 국제영화상 이렇게 4개 부분을 다 휩쓸어 버려서 대한민국이 축제 분위기에 완전 빠져들게 해준 봉준호 감독에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의미가 있는 건 작품상도 작품상이지만 그 각본상이 또 외국어로 된, 그러니까 세계 영화의 총본산인 할리우드 입장에서는 한국어가 외국어잖아요. 외국어로 된 각본인 그런 각본상이어서 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매일 보시는 앞산이지만 이렇게 지금 산중턱에 올라왔습니다. 서서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감독상으로는 아시아계로는 2번째로 봉준호 감독이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대만 출신의 리안 감독이 제가 어느 매체에서 본 바로는 2번이나 수상을 했다고 하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나라가 1962년부터 신상옥 감독이 만든 그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라는 영화를 처음 출품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그 도전을 해왔는데 아카데미상에서 그 후보로 지명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고 게다가 사계 부문을 휩쓰는 이런 쾌거를 이루는 놀라운 일을 봉준호 감독이 해냈습니다. 그 봉준호 감독이 한 수상 소감 중에서 저는요 어떤 얘기가 가슴에 남았냐면요, 여러분들도 그 얘기 기억나실 거예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그 얘기를 그 자리에 함께 했던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 영화계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그분이 남긴 명언이라고 합니다. 봉준호 감독이 예전부터 영화 공부하면서 그 한마디를 늘 가슴속에 품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분의 영화 철학이고 또 자신만의 영화관이겠죠. 저는 기생충이라는 영화 아직 못 봤어요. 아니, 안 봤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와서 아이들이 제 취향을 아니까 엄마는 아마 이 영화 별로 안 좋아할 것 같다고 제가 안 좋아할 것 같은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바로 보기 싫었습니다. 저는 어떤 영화를 좋아할까요? 대충 짐작이 되시죠? 저는 잔잔하고
아름답고 따뜻하고 휴머니티나 러브 스토리가 있고 그런 영화를 좋아합니다. 밝고 명랑하고. 그런데 봉준호 감독 영화는 다시 말해서 저 같은 관객한테는 외면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드시는 분이죠. 그분은 별로 본 게 없어요. 하나 정도 본 것 같아요. 옥사라는 영화는 저희 큰아이가 그 영화에 출연을 해서 보게 됐는데 다른 영화는 별로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그 얘기는 참 가슴에 남아요. 그러니까 이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제가 글쓰기 공부할 때 첫 책 쓰면서 글쓰기 공부 잠시 했었는데 그때 저희 그 글쓰기 선생님께서 무슨 얘기를 해주셨냐면 3분의 1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3분의 1 법칙이 뭐냐면요. 세상 거의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법칙인데 저 아니고 누구여도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하면 또는 그 사람에 대해서 3분의 1은 좋아하고 또 응원하고 호감을 가지고 나머지 3분의 1은 싫어하고 그리고 나머지 또 3분의 1은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고 그저 그런 입장인 그런 법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왜 하셨냐면 저도 같은 이유로 촉을 쓰다가 멈췄었는데 예전 초기 영상에서도 이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잠시만요. 도대체 이렇게 평범한 사람의 얘기를 누가 읽어줄 거며 어느 출판사에서 사줄 건가 라는 생각을 하니까 계속 못 쓰겠더라고요. 아무도 안 읽어줄 것 같고 어느 출판사에서도 사갈 것 같지 않았어요. 저 초고를. 저와 같은 입장이었겠죠. 거의 다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랬을 때 저희 글쓰기 선생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분명히 3분의 1은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좋아해주고 환호하고 응원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가 정확하다는 거를 제가 책 출간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제 책을 본 독자들 중에서 정말 그렇게 나뉘었어요. 어떤 분들은 자신 안에 잠들어 있던 꿈들을 다 일깨워서 불러일으켜준 너무너무 좋은 책이라고 해주신 분도 계시고 글맛이 너무 좋다고 해주신 분도 계셨고 시인 아니냐고 제 책에 시가 몇 편 있는데 제가 쓴 시 중에 또 굉장히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런 분들이 계신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제가 한 분 기억하는데요. 아주 혹평을 해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분이 평소에 굉장히 수준 높은 책들을 읽고 계신 분이어서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냥 그 이야기를 끝까지 써서 책으로 엮어낸 것만으로 의미를 찾으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분도 계셨고 그냥 뭐 이도저도 아닌 그런 평가를 해주신 분들도 계셨고 그렇게 갈리는 걸 저도 봤습니다. 왜 그 얘기가 생각났냐면 봉준호라는 이렇게 세계적인 무대에서 쾌거를 이루고 왔던 이런 그 대단한 감독의 작품도 저 같은 관객도 있고 환호하는 관객들도 있고 굉장한 그 영화계 관련자들이 인정한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하물며 뭐 저 같은 사람의 이야기나 저 같은 사람이 쓰는 글은 오죽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쓰기 선생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써냈더니 저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제 책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하고 호평을 해주신 그런 분들도 제가 만났거든요. 제가 똑같은 이유로 때로는 그 자신이 없어지려고 하지만 그때를 생각하면서 두 번째 책 초고도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요. 사실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도 또 블로그에 글을 쓰면서도 늘 같은 입장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뭘 그렇게 야단스럽게 사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는 제가 드리는 이런 얘기들에 제가 남기고 그리고 공유하고자 하는 이런 메시지들을 자신의 삶에 받아들이셔서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정말 그 세상 유니크하고 고유한 자신만의 삶을 다들 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극히 개인적이고 제가 써냈던 제 얘기도 어느 누구의 삶과도 닮지 않은 저만의 삶의 얘기거든요. 저와 같이 그때 당시에 글쓰기 공부 같이도 하고 또 책도 비슷하게 내셨고 그런 분들 중에서 작가가 저와 같이 신인 작가가 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그분들의 책을 제가 많이 읽어봤죠. 그랬는데 전부 다 너무나 지극히 개인적이고 그래서 독창적이고 고유한 얘기들이었어요. 고유한 삶이었고요. 그래서 그 얘기들이 다 너무나 다채롭게 와닿았고 모든 책들마다 주는 메시지가 다 달랐고요. 그래서 그 가치들이 다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봉준호 감독이 그 기생충이라는 이야기를 그냥 머릿속에만 품고 있었다면, 세상을 향해 그것을 영화라는 방식으로 풀어내지 않았다면, 그래서 세상에 선보이지 않았다면 그 얘기는 그냥 그의 머릿속에 들어있었던 이야기로 그냥 끝나고 말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영화로 표현되어서 세상에 이렇게 세상을 향해 달려나왔을 때 수많은 관객들을 만나고 이렇게 환호하는 세계적인 또 쾌거를 이루는 이런 축제를 우리나라에 베풀어 준 그런 아주 즐거운 사건이 되었는데, 어떤 이야기도 표현되지 않으면 그것은 빛을 발할 기회를 얻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든 누군가의 삶이든 그 이야기들은, 그 삶은 그 고유함과 그 유니크함으로 다 빛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써가는 제 삶도, 제 삶의 이야기들도 그런 가치를 나름대로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와 같은 삶을 통해서도 누군가와 소통할 수 있고 또 누군가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만의 삶이 아니고 모든 분의 삶이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용기를 가지고 책으로도 쓰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느꼈던 생각을 여러분과 공감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자신의 삶을, 그리고 자신 안에 들어있는 생각들을 이렇게 머릿속에, 마음속에 두지만 말고 그것을 꺼내서 표현하고 내보일 때 그것들이 더 어떤 사람에게는 선한 영향력으로 닿을 수도 있고요. 더 많은 풍성한 그 삶의 이야기들로 뭉쳐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되지 않으면 책이든 영화든 강의든 어떤 것으로든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런 배움의 장을 나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고 나는 너무 보잘것없는 사람이니까 내 이야기는, 혹은 내 인생의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어떤 감명도 줄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지레 짐작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서 표현해 본다면 분명히 3분의 1의 그 환호하는 독자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봉준호 감독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만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그래서 지극히 독창적일 수 있는 이야기들을 품고만 있지 말고 어떤 방법으로든 표현하면서 살면 그것이 얼마나 더 빛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들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글로 쓰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유튜브 활동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참 아쉬운 점이 블로그에 글을 예전만큼 잘 쓰게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책 읽어 드리면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제 안에 있는 얘기를 다 끄집어내서 자꾸 표현하다 보니까 가슴속에 담겨 있는 것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글로 풀어서 다 블로그에다가 기록을 했었는데 이렇게 얘기로 다 꺼내니까 가슴이 후련해지고 별로 가슴속에 남아있는 게 없게 돼서 자꾸 안 쓰게 돼서 그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요즘 의지를 가지고 좀 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종 쓰고는 있는데요. 근데 이 영상들로 또한 제 삶의 영상들도 제 삶의 기록으로 남는 거니까 또 다른 의미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2020년 2월 오늘이 며칠이죠? 10일인가요? 그날은 내가 우리나라에 이런 사건이 있었고 나는 그 사건을 보면서 봉준호라는 감독의 얘기를 통해서 나는 이런 거를 느꼈구나 라는 걸 영상을 통해서 제가 또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런 삶의 기록으로서의 또 가치도 제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용기 내서 그런 활동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고유하고 유니크한 그 삶의 이야기들도 분명 누군가에게는 기생충이 주는 그런 누군가에게는 기생충이 주는 그런 감동을 줄 수도 있고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냥 제 마음속에서 꿈틀대는 얘기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주절주절 여러분께 드려봤는데요. 여러분은 봉준호 감독의 그 한마디를 들으시고 저처럼 가슴에 남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고유한 그런 써가는 삶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남겨볼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는 그런 시간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두서없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